내가 애기가 있으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외도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혜원의 권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변호사고요. 이혼하고 상간소송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소 47기 서초동 전장의 초신성 리라 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입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워낙에 요즘에 화제니까 내용은 다 알고요. 1편부터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고 중요한 장면들을 짤로 조금 봤어요. 예, 조금 봤어요. 사실 다 보지는 못했고 재밌더라고요. 자주 봤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두가 완벽하게 나를 속이고 있었다. 그럼 분류를 도와준 지인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통제 규정이 살아있을 때는 그걸 도와준 사람은 이제 공범으로 처벌을 할 여지가 있었는데 지인들을 민사상으로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상간행위 같은 경우에 형사적인 처벌은 이제 불가하다는 거 다 아실 거고 대신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정조 의무를 위반한 주책임자는 배우자고 거기에 이제 가담한 자가 상간자인데 그 두 사람한테만 손해배상 청구 책임을 묻고 있어요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제3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힘들죠. 분류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하셨죠? 이렇게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좀 방법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혼소송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은 카톡, 문자, 녹음 자료는 웬만하면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내용 자체가 좀 부실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나랑 쓰지 않는 몸의 항목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요구될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거는 상간녀, 상간남 그리고 내 배우자랑 서로 하트 뿅뿅 이런 문자를 보내면 사실 그게 결정적인 증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소송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자료가 다 있어야 소송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조금이라도 자료가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소송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하죠. 특이한 경우는 상간자들이 자기 애인하고 싸워서 전화를 합니다. 나 누구인데 이렇게 해왔다. 스스로 이제 자폭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걸 절절절 떨면서 다 녹취를 해두시죠.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죠. 그래서 의외로 외도의 당사자가 스스로 밝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혼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계속 꾸리고 있어. 열받는 거. 어떤 계기를 인해서 뭐 남편이나 부인의 휴대폰을 본다거나 해서 명확하게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지. 3-4달 전부터 이 사람이 이상했다.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고 속옷에 신경을 쓰고 귀가가 늦고 약속이 잦다 그러고 그래 맞아 그때부터였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배우자가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하기도 전에 화장실로 직행해서 샤워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냄새를 씻는 거죠. 그리고 부부관계를 하자고 했더니 차일피를 미운다, 피곤하다고 한다, 이게 너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부터 의심을 하시죠. 그리고 우연찮은 기회로 배우자의 메일을 들어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나랑 쓰지 않는 성인 기구 이런 거를 구입한 항목이 있다라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불륜 상대방들이 약간씩 흔적을 남기기도 해요. 그 남편분 배우자 가방에 비아그라 같은 걸 넣어놓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들 성적 취향이 다양하시잖아요. 성행위 장면 그거를 촬영해서 보관은 서로 하는 거죠. 그거를 청소하다 발견해서 알게 되는 경우예요. 여자들은 촉이 좋은 게 거짓말을 잘 캐치를 하잖아요. 거짓말이 시작되면은 불륜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 저는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보고 있니? 본능은 남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클라이언트 분들 오시면 남녀 비율이 어때요? 7대3. 남자분들이 외도를 정말 많이 해요. 상간녀 소송이 사실 더 비율이 많죠. 근데 여성분들도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상간남 소송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이 훨씬 많고요. 저한테 오늘 오시는 분들 그 원인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부남 대 유부녀, 유부남 대 미혼, 유부남 대 돌싱, 유부남하고 만나는 여성분들의 위치가 되게 다양하다. 또 하나는 남자들이 굉장히 치밀하지 못해요. 술 먹고 이제 막 연애부 자고 있는데 톡 자기야 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블랙박스 봤는데 아직 안 지웠다던가. 반대로 유부녀가 외도를 하는 경우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치밀하죠. 이제 뭔가 다 지우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은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세요. 비율로 하면은 뭐 7대3 정도 됩니다. 사실 피고 입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부인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불륜, 네. 상대방의 나이대 이런 건 좀 어때요? 나이대가 어떻느냐, 어디에서 많이 이렇게 외도가 일어나느냐 의미 없어요. 남자 1명, 여자 1명 이상 있는 단체에서는 무조건 동물을 안 아이가 있고 없고 이런 비율이 어떤가요? 내가 애기가 있으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외도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언제 바람 필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예를 들면 엄청 어린 여자도 있지만 엄청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분들 중에. 그 남자 기준으로 위로 10살, 그 아래로 20살까지 봤습니다. 울고불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요즘 분들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발각이 됐다 그러면 바로 그걸 다 취득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 휴대폰에서 뭘 봤다 그러면 자기 휴대폰으로 찍거나 캡처해서 다 옮겨놓고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인터넷 검색합니다. 카페나 인터넷 블로그나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다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차분한 상태로 오셔요. 왜 이렇게 차분하세요? 제가 오히려 질문 드리는 분들 많아요. 뵀던 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일 신기했던 거는 여성분이 무속인을 찾아가게 된 거죠. 무속인과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은 2명 많아요. 두 번째 상간자가 첫 번째 상간자 존재를 안 거지. 네.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이제 터트리는 거예요. 아. 나도 상간자인데 상간자 쪼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랑이랑 실제 있느냐 이런 거를 조금 일깨워주신 의뢰인인데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바람핀 상대도 유부였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상간 소송을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상간 소송의 상대방으로 된 거죠. 근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도 한순간의 실수라고 이해를 한다. 다만 이 소송으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조금 고통받을 것 같으니 내가 대신 손해를 배상을 하겠다. 그 합의금을 지불하시고 다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집에 돌아와라 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옆집에 이사 왔어요. 흥신소를 이용한 증거 수집이 이게 좀 불법인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흥신소 자체가 불법이에요. 신용정보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3자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불법이다 라고 규제돼 있어요. 근데 사진 찍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몰 수가 없어요. 입증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드라마에서 잘못 나온 거는 흥신소 통한 거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 이런 거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를 소송의 증거에 쓸 수 없는 거는 형사 사건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고 이거는 가사라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그 취득 자체가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를 했으면은 그 자체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흥신소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차량 위치 추적기. 위치 추적기는 처벌이 가능하고 왜냐면은 핸드폰처럼 등록을 해야 돼 사람 명의로. 배우자의 그 차량에 붙였어. 근데 배우자가 귀신같이 알아서 딱 떼었어. 그럼 경찰서에 신고를 하잖아요. 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제 다 알아요. 명의가 누군지. 명의자가 흥신소이든 아니든 간에 결국에는 흥신소가 나타나게 되고 흥신소랑 교사 공무원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의뢰인이 같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도 그것 때문에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불법적으로 취득이 됐어도 네. 증거로 쓸 쓸 수 수가 있어요. 있다. 증거는 될 수 있지만 네. 또 다른 형사 사건 그쵸. 확보될 수 있다. 박사를 자식 이름 지옥 속에서 살게 된 소감이 어때? 사실 접근 금지 가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폭력 행위를 받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신변의 위협이 있으니 접근 금지 가처분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 폭행 행위가 있으면 대체로 인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뭐 전자팔찌를 찬다거나 뱃을 단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이기 때문에 주거나 직장에서 100m 이내로는 접근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처분을 내려주게 됩니다. 접근을 하게 되면은 뭐 바로 경찰이 날라와서 뭐 잡아가고 그렇게 할 수 없고 접근을 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거나 징역 2년 이하에 처해진다거나 그렇습니다. 보통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6개월 정도 명령을 내리는데 최대 2년까지는 연장을 받아줍니다. 드라마상에서 2년 제일 센 그렇죠. 최대 2년이니까. 드디어 해내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변호사님 만약에 네. 선우의 입장에서 그거는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비슷하게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혼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고민될 것 같아요. 한 번은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실수일 수 있으니까. 근데 두 번은 용서를 못 할 것 같아요. 내 아내가 만약에 바람 폈다. 저는 얄짤없습니다. 깨진 그릇을 붙일 수 없듯이 깨진 신뢰는 절대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를 많이 접하다 교수님도 그런 거 촉이 좀 좋으시나요? 아 저는 정말 좋죠. 저는 촉이 정말 좋습니다. 제 촉은 100% 맞아요. 부담금인데? 사례를 많이 맞다 보면은 조건이 더 붙기는 해요. 근데 좀 가ril처시는 아니지만 어떤 조건이? 이러면은 바람 필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는 거르게 되죠. 근데 좋으시겠네요? 아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막 사고씨가 체크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내 남자는 바람 안 피면 좋겠다. 그리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주면 좋겠죠. 포패가 중요해요. 포패. 포배는 뭐예요? 포패. 포카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단순히 의심 가지고 배우자를 족족 쓸 경우에 추궁했을 경우에 상대방은 거의 환자네 정신병원 가봐. 역으로 우리는 의부증이나 의처증 환자로 당할 수 있어요. 표정을 유지하고 증거를 찾기 시작하고
꼬리가 길면 밟히게 돼 있어. 그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증거를 확보하신 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죠. 그것들이 이제 소송으로 가능한지, 이혼했을 땐 재산분할 이자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건 사실 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거 다 상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상간자 소송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드려요. 그 상간자 소송을 함으로써 배우자의 태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당신이 화났지, 미안해, 돌아올게,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당장 취하해, 네가 뭔데, 이혼해, 이렇게 접근하자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의 태도를 봐서 혼인을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혼자 사실 좀 많이 힘드시거든요.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문의가 있다라고 하면 변호사 사무실에 최소한 전화 상담이라도 하시는 게 필요하고,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좀 치유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심리 상담이라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으니까, 혼자 끙끙 앓다가는 내가 이제 외도라는 사실 때문에 피해를 받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더 힘들죠. 적어도 이제 외부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게 조기에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불륜을 뭐 하고 계시는 것 같다면은 밝혀내십시오. 네, 밝혀내시고 네, 저를 찾아오십시오. 다른 변호사는 안 돼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AI